안녕하세요. 지금 누구 들어와 계시나요? 이제 곧 시작할 텐데요. 아, 오늘은 잠도 못 자고 피곤해가지고, 아까 뉴욕 시간으로 9시에 한다고, 2시간 뒤에 9시 한다고 했는데, 2시간 뒤는 뉴욕 시간으로 10시간이었는데, 아까 처음에 뭔가를 잘못 보내가지고, 피곤하네요. 요즘 계속 잠을 못 자고, 그래서. 누군가가 들어와 계신 것 같은데? 들어와 계시면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무도 안 계시나요? 이제 슬슬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들어오시네. 안녕하세요. 히토미님. 안녕하세요. 히토미님 이름을 어디선가 뵌 것 같은데 제대로 인사드린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아마존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은 어, 예, 오늘은 제가 아마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마존 뉴스를 좀 전에 읽었어요. 아까 그 방송하려고 그러고 조사 좀 해보려다가 그 뭐죠? 그 골목식당 그 TV를 보느냐고, 예, 제대로 지금 머릿속에 아이디어만 있고 제대로 조사는 못했는데, 예,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같이 찾으면서 하는 오늘은 뭐 그냥 실시간 방송이니까 제가 미리 준비해서 하나하나 뭐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HOT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KP님도 다시 오시고, 어, 그 나방 모드로 하시니까 그냥 우선 그러면은 오늘 이 창을 계속 띄워놓으면 되니까 그냥 제가 읽을게요.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레비뉴가 우선 미스했어요. 레비뉴 미스한 거를 저는 이런 빵주에서 레비뉴 미스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 편인데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피곤함을 무릅쓰고 나도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마음에 안 들었어요. 요즘 뭐 2분기가 워낙 실적이 좋고 3분기에 비해서 좋아가지고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 이렇게 분위기가 갈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그래도 얼마나 빨리 반등할 수 있나, 이게 실제로 비싼가 안 비싼가 그런 걸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아마 이런 거 오늘 보신 분, 제가 하는 이거 보면서 아마 좀 도움이 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 약간 좀 평소에 안 하던 거 그런 거 할 거니까. 어닝 퍼시어는 그 넌갭으로 하기 때문에 뭐 일회성 비용도 있고 그래가지고
EPS 미스하는 것도 싫어요. 근데 싫지만 특히 아마존 같은 회사가 미스하는 것도 싫지만 솔직히 레비뉴가 미스하는 거는 정말 정말 싫어하거든요. 나는 아마존 같은 회사가 레비뉴 미스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레비뉴를 미스했어요. 오케이. 근데 어닝 퍼 쉐어는 많이 나왔죠. 그저께 한 주 남기고 다 파셨어요? 오, 돗자리 깔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견지명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오케이. 계속 나가겠습니다. 그 EPS는 되게 잘 나왔어요. 이 정도 나오면 상당히 잘 나온 거죠. 어닝 서프라이즈 이상이니까. 예. 그리고 AWS에서 이게 36%인지 37%인지 내가 계산을 잘 못해가지고 이 컴퓨터에서 얘네들이 expected 했던 거는 14.18 빌리언이었는데 실제로 나온 거는 14.81 빌리언 숫자 요거가 바뀌었죠. 그래서 어쨌든 잘 나왔어요. 근데 저번 분기 대비 36%가 올라간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제 안녕하세요 와플님. 반갑습니다. 근데 이제 그 떨드 쿼터에서 그 포캐스트 해놓은 게 원래 아마존은 좀 약간 좀 보수적으로 해요. 보수적으로 발표를 하는데 얘네들이 발표한 숫자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팬데믹 이전하고 팬데믹 때 잘 나가고 그 사이 있죠. 이때 뭐 이때라고 봐도 되겠네. 뭐 저번 분기 뭐 실적 발표 저번 분기 실적 발표 그 정도 수준이에요. 포캐스트 한 게, 그, 회사에서 이 정도 될 거라고 발표한 게. 지금 근데 118.7 빌리언은 월스트리트에서 에스티메이트 하고 있던 거고, 이것 때문에 좀 많이 빠졌다고들 하는데, 이거는 좀 많이 덜 나왔어요. 좀 많이 덜 나왔어요. 많이 되게 보수적으로 발표한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오케이.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 하나하나 좀 따져보자고요. 지금 이 액수가 나오면은 주가가 예전에 이 액수였을 때는 얼마 정도 됐었는지 뭐 그거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니면은 이거 먼저 볼까요? 우선 아마존이 조엘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줍줍기회인지 아닌지 저도 몰라요. 저도 지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이거를 켜가지고 지금 보면서 같이 보면서 이게 줍줍기회인지 이거를 내가 미리 너무 많이 조금씩은 봤는데 너무 많이 봐놓으면은 내가 스토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내가 필요한 인포메이션만 딱딱딱 취해가지고 내가 스토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지 않으려고 지금 딱 몇 가지만 조사하고 뭐 사진 필요한 거라든지 뭐 그런 것만 조사하고 지금 거의 조사를 안 한 상태거든요. 우선 인터넷 광고를 한번 보면은 이게 그 인터넷으로 디지털 어드버타이징 스pen딩 그 예측해 놓은 거거든요. 이게 꾸준하게 계속 같은 비율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이쪽에서 되게 좋은 이게 2018년도에 예측한 거, 2019년도인가 2018년도에 예측한 거를 내가 지금 한 1, 2분 만에 찾느냐고 그냥 이거 갖고 왔는데 그냥 느낌만 가지려고 이렇게 한 건데 실제로 그 광고 증가율이 요번에 아마존에서 실적 발표할 때 78%가 있었어요. 이거 되게 내가 여기서 방송할 때마다 계속 얘기하는 건데, 페이스북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뭐, 앞으로 온라인 쪽으로, 광고 쪽으로 돈이 계속 몰려올 거다. 근데 여기저기서 계속 그게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AWS 36%면은 상당히 괜찮은 거예요. 이게 얘네들이 클라우딩 쪽에서
너무 마켓을 너무 많이 점유하고 있는데 이 정도 올라가는 것도 되게 괜찮은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커머스가 이제 좀 매출이 줄어드는 이유는 이커머스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커머스도 지금 2021년, 2022년, 2023년 이 예측치가 계속 꾸준히 상향하고 있어요. 잠깐만 이커머스 페넌트레이션을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이거 리비전이 나왔나? 왜 똑같은 자료가 있는데 숫자가 좀 틀리죠? 아, 이건 US고, 오케이. 이건 US고, 이건 월드와이드고, 잠시만요, 제가, 어, 금방 찾을 줄 알았는데, 미리 조사를 안 하고 하니까, 미리 리서치를 안 하고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리네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뭐, 한 1, 2, 그러니까, 한 분기, 두 분기 정도 전에,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전에 본 기사에는 온라인 판매의 페넌트레이션이 16%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냥 제가 기사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못 찾겠어요. 근데 이게 16%라는 게 뭐냐면은 뭐 전기차도 그렇고 뭐 온라인도 그렇고 그 페넌트레이션 레이시 25% 이하인 경우에는 좀 안전하다. 그 성장하는 거가 좀 안전하다. 꾸준히 가파른 속도로 계속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온라인 판매가 최근에 팬데믹 때문에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보면 나올 텐데 여기서도 보면은 팬데믹 이후에 이렇게 펑펑펑펑 올라간 게 아무래도 그 온라인 판매가 좋아져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게 신문에도 계속 났었고 그렇게 기사가 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팬데믹이 끝나면은 아무래도 그 레베뉴가 전체 매출이 좀 줄어드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다들 할 수가 있고 아마 그런 게 반영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포캐스트가 이렇게 나온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처음으로 온 CEO가 좀 약간 뭐 뭔가 새로운 방식으로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조심스러워서 그럴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제 판단이 나겠죠. 근데 어쨌든 온라인 매출은 이제 마진이 엄청 작은 거잖아요. 예, 그 마진이 작은 거보다 이쪽 광고 쪽 78% 올라간 게 그리고 클라우드 그런 쪽으로 올라간 게 저는 좀 약간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여튼 근데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이 매출을 미스하는 거는 좀 정말 안 좋은 뉴스예요. 나는 그런 뉴스는 싫어요. 오케이, 그럼 이제 내가 오늘 하려고 했던 걸 한번 봅시다. 아까 뭔가를 내가 열어놨는데 오늘 하고 싶었던 게 이런 것들이었어요. 아마존이거든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아마존인데 여기가 2017년, 여기가 2021년 EPS란다. P 레이쇼를 나타낸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뭐
P 레이시오 뭐 다 설명 안 해도 아실 거고. 안녕하세요. M님. 네? 아침에 깜놀하셨어요? 그 아마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요번에 실적이 안 좋게 나왔고, 뭐 사람들이 좋게 나왔다, 뭐 나쁘게 나왔다, 그렇게 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은 안 좋은 면이 내 눈에는 좀 보였고, 다시 설명해 드리면, 그 레비뉴를 미스했는데 저는 레비뉴 미스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3분기 그 예측치가 전망치가 회사에서 발표한 전망치가 월가의 예상 3분기보다 훨씬 못 미쳐가지고 네, 그렇게 떨어졌고 좋은 점은 제가 좋게 보는 점은 매출이 떨어졌는데 EPS가 올라갔다는 거는 뭐 제가 지금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뜯어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뭔지 모르겠지만 마진이 높아졌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실제로 그 광고 부분에서 78%의 성장률이 있었다. 그리고 AWS에서 36% 정도의 성장이 있었다. 뭐 그렇게 보면은 뭐 그 정도에 좀 고무적이지 않나.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좋은 점하고 나쁜 점이 같이 있는 거죠. 제가 이제 하려고 그러는 게 이건데요. 화면이 왜 이래? 여기 있다. 그러면은 과연 과거서부터 지금 얘네들이 이게 아마존인데 아마존이 갖고 있는 P 레이쇼가 69예요. 지금 얘가 몇 년부터 보는 거죠? 2017년부터 보는 거죠. 이것도 2017년부터 대강 볼까요? 2017년부터 대강 보면은 주가는 이게 100불, 이게 1000불, 뭐 800불 정도 됐네요. 2017년도에 800불에서 이렇게 쭉 올라갔어요. 거의 몇 배야? 뭐 800불에서 이 정도 올라가면 5배예요? 5배 조금 안 되는 건가? 뭐 하여튼. 그런데 P 레이쇼는 그러니까 프라이스를 실적으로 그 나눈 걸로 보면은 그 주가는 이렇게 쭉 올라갔는데 그죠? 근데 P 레이쇼는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주가는 올라가지만 주식 가격은 점점 싸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장기 투자가라고 믿고 전 아마존은 장기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해볼 건데 12months EPS 볼까요? earning per share? 12months earning per share를 보면은 지금 이게 이 파란색이 12months earning per share고 이 초록색이 미래 예상치예요. 미래 이렇게 올라갈 거다 그런 거고 요게 주가예요. 2017년부터 5년치를 하면은 확실히 이 5년 동안은 2014년 동안은 1, 2, 3, 4, 5년이구나. 5년 동안은 earning per share에 비해서 아마존이 더 많이 프리미엄이 붙어 있죠. 그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아무래도 이거 팬데믹 때 이렇게 이거 올라가지고 그런 건가 뭐 그럴 수도 있고 성장률이 좋으면은 기존보다 성장률이 좋으면 프리미엄이 붙어요. 근데 그 앞으로도 성장률이 계속 좋을 거다 그러면 그 프리미엄이 계속 유지되고 계속 비싸져도 되는 건데 여기에 이게 찬물을 끼얹어 버린 거죠. 이제 떨드 쿼터에 매출이 늘어나질 않으니까 그렇다고 이 회사가 성장이 멈춘 회사는 아니고 단지 예전에도 보수적으로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더 보수적으로 발표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CEO가 바뀌면서 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실제로 보수적이고 나발이고 다 떠나서 보수적으로 발표하려고 그랬는데 보수적으로 발표하면 안 되겠네. 왜냐하면은 여기서 또 주가에서도 보시겠지만 팬데믹 때 너무 올라가가지고 이거 보수적으로 발표하면은 이게 너무 올라가가지고 이거를 매체를 이제는 이거를 유지를 못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하려고 그러는 게 이 주가랑
그 이때까지 역대적으로 있었던 그 어닝이랑 그 주가를 동시에 비교해 보는 작업을 계속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싼지 안 비싼지가 나도 궁금해가지고 일부러 이거를 자세히 안 봤어요. 나도. 내가 미리 먼저 보고 얘기를 하면은 뭐라 그러지? 내가 뭔가 원하는 대로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얘기할까봐. 자, 5년치가 이거를 좀 줄여서 볼게요. 2018년 아이고 컴퓨터가 느려가지고 오케이 이거를 좀 줄여서 보고 있는 건데 다시 클릭해야겠다. 오케이 이거는 2012년도부터 하면은 이거 보시면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주식은 결국은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보면 좋은 게 주식은 결국은 어닝 퍼 쉐어랑 같이 가요. 정확히 표현하면 주식이 좀 선반영되긴 하죠. 6개월 정도? 심하게는 12개월도 선반영되긴 하는데 아, 이렇게 보면 2021년도에 요거를 보면은 주가가 비싸다는 느낌은 하나도 안 들죠. 주가는 항상 어닝 퍼 쉐어보다 EPS보다 먼저 위에 올라가 있었는데 이때까지 요런 때가 이게 역전이 되는 때가 저점이 되는 건가요? 역사적으로 보면 뭐 얘네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뭐 요런 게 저점이 되는 건가요? 이게 바잉 뭐 찬스인가요? 모르겠어요. 뭐 이걸 보면 그렇게 보이죠. 아이씨, 이게 너무 느려. 오케이. 뭐 하여튼 그 어닝 퍼 쉐어랑 이 주가랑 비교해 보면은 어 5년치를 봤을 때는 좀 비싸 보이는데 날짜를 좀 줄여가지고 뭐 3년치를 본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더 느려가지고 10년치를 본다든지 뭐 그러면은 비슷하게 같이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보이네요. 네.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그 EPS 좋아지는 거 2017년부터 좋아지는 거고 이게 2017년부터 주가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는 거죠. P 레이쇼 보면은 5년 동안에 어 얘네들이 P 레이쇼 많이 올라갔을 때가 350 근처까지 갔었네요. 뭐 어쨌든 어 지금 P 레이쇼가 많이 내려갔다가 지금 역사상 최저치네요. 그러니까 최근 5년 동안 아마존은 제일 싼 거예요. 지금 현재. 근데 이것만 보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가격으로 봐서 싸다 그러면 어떻게? 주가는 프리미엄이 이게 아마존은 항상 프리미엄이 가파른 성장률 때문에 프리미엄이 붙는 주식이니까 이것만 보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봐야 되는 게 이것도 한번 봐야겠네요. 이걸 보면은 프리미엄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보일 것 같아요. 보이시죠? PG 가지고는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프리미엄이 점점 많이 빠지고 있는 단계예요. 네. 이런 거를 보면은, 아, 프리미엄이 많이 빠지고 있는 단계가 확실하게 보이네요. 내 눈에는. 안녕하세요. 김도영님. 안녕하세요. 진리님. 아무래도 오늘 아마존이 떨어져가지고 아마존에 대해서 이게 왜 떨어졌는지는 이미 뭐 뉴스에 나왔으니까 다들 아실 것 같고 아니면은 제가 처음 부분에 얘기했으니까 나중에 돌려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하려고 그러는 게 이 주식이 그러면은 어,
비싼 주식인가 싼 주식인가 그거를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평소에는 뭐 이런 거를 내가 주가를 보고 뭐 그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래도 이거 내가 지금 그래프를 많이 본다고 해서 제가 뭐 그래프를 보고 차트 분석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전부 다 실적에 관련된 그래프들이에요. 주가에 관련된 그래프가 아니라 주가에 막 이렇게 그 테크니컬 애널리시스 하는 그런 거가 아니라 오로지 실적에 관련된 것만 가지고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또 재밌는 게 있을 텐데 말진 한번 볼게요. 크로스 말진. 나도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이 그래프가. 미리 안 봤어요. 미리 보면은 내가 선별적으로 원하는 것만 볼까봐. 크로스 말진 보이세요? 이때가 왜 이렇게 높았대? 왜 이렇게 떨어졌대? 이거 트레일링 12months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아, 40하고 41% 1% 차이구나.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구나. 그래프상으로는 엄청 차이가 나는 거 0부터 막 40인 줄 알았더니 35부터 40이네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해가 가죠. 아, 그치,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그래프하고, 이렇게 봤었어야지. 이거를 봤다. 아, 앞으로는 이름을 얘기하지 말까요? 그냥, 여기 오신 분들? 이렇게 이름 말하는 거 어떻게 해요? 이름 말하는 거, 그게 뭐지? 아, HOT? 음, 어우, 아름다워, 하여튼. P 레이쇼랑 프라이스를 보면은 너무 모든 게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얘는 PEG를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주식은 이 지금 이거 그 펀더멘털 차트로만 보면은 주식은 점점 싸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점점 싸지고 있는데 주가가 빠진다. 하루 빠진 거잖아요. 실적을 떠나서 실적도 안 좋고 내 마음에는 안 들고 그리고 그 가이던스도 안 좋게 나와가지고 주식은 빠지는데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게 그러면은 얘네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그 세 가지 광고, 클라우드, 온라인 판매가 과연 이게 피크를 친 뮤추얼된 성장기가 거의 다 끝나가는 산업이냐라고 봤었을 때 아까 한 거를 잠깐 복귀해 보면은 이거 리테일 이커머스 성장률인데 계속 성장하고 있고 그죠? 2025년까지 그리고 광고 쪽도 계속 성장하고 있고 나는 이거 2018년도에 만들어진 거 내가 급하게 찾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거보다 훨씬 가파른 속도로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이것도 그렇죠. 이런 그래프가 말이 맞는 거지. 그 광고도 온라인 판매는 모르겠지만 온라인 판매는 오히려 팬데믹 때 너무 올라갔으니까 네? 이때 너무 올라갔으니까 이게 약간 좀 이렇게 천천히 갈 수도 있죠. 오히려 아닌가? 이후로도 쭉 이렇게 올라가려나?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마존이 갖고 있는 요 세 가지가 앞으로도 이게 계속 성장하는 회사예요. 이게 덩치만 컸지 덩치 크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아마존은 나는 팔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지금 내가 그 보통 주식을 장기 투자할 때 그 주가를 잘 안 보고 이제 실적이라든지 뭐 큼직큼직한 작은 뉴스는 잘 신경도 안 쓰고 큼직큼직한 뉴스만 보는데 이렇게 어닝이 내 마음에 안 들게 나왔을 때 가이던스가 내 마음에 안 들게 나왔을 때 이게 과연 팔아야 되는 종목인가 라고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같이 보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에는 전혀 이걸 팔아야 된다는 느낌은 아직까지는 안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비싸 보인다는 생각도 안 들고 있어요.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내가 너무 얘기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건 아니죠. 왜냐면 일부러 이걸 내가 공부를 많이 안 하고 사람들 오면 같이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토론을 해보려고 내가 원하는 자료만 보여주고 내가 얘기를 끌고 가면은 다들 이제 똑같은 인포메이션을 보고 이제 설득이 될까봐 나도 안 본 자료들을 이 그래프 말고는 나도 안 본 자료들이거든요. 나머지는. 그리고 작은 후발주자의 기술적 해자가 없어 보인다고요. 클라우드가 기술적 해자를 good question. good question. 내가 보는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중에서 아마존 한번 볼게요. 아마존을 어떻게 봐야 되나? 잠시만요. 이걸 내립시다. 트위치를 누가 켰지? 왜 트위치가 켜져 있지? 아니, 몰라. 잠시만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걸 미리 준비한 게 하나도 없이 하는 거라 가지고 전부 다 하나하나 설치하면서 해야 돼 가지고 지금 제가 이건 화면에 보이는 거는 작은 모니터고 큰 모니터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건데 눈이 안 좋아서 큰 모니터로 봐야 돼요, 제가. 그 클라우드를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클라우드는 그냥 내가 클라우드 중에서 가장 좋게 보는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예요. 왜냐하면은 그 서버를 따로따로 놓고 쓴다고 뭐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내가 그쪽으로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느낌으로 하면은 뭐 그래가지고 그때 제다이 프로젝트 딸 때도 그게 가장 큰 점수를 받았고 국방부랑 뭐 할 때 있었잖아요. 제다이 프로젝트 할 때 캔슬 됐지만 그런 쪽으로 생각했을 때 더 안전하고 그런 걸 봤을 때 내가 좋게 생각하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아마존의 클라우드를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요. 어, 지금 이게 아마존이에요. 이게 아마존의 돈이에요. 아마존이 갖고 있는 돈이고 그냥 여기서 찾을게요. 여기 보면은 AWS 마켓 쉐어가 32%네요. 난 이거보다 훨씬 큰 줄 알았어. 32%고 이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뭐 어떤 기술적 해자가 더 필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이 정도 마켓 셰어를 갖고 있고 이 정도의 운영을 하면은 다른 회사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싸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기술적으로 다른 회사가 앞질러 나가면은 가지고 있는 캐시 가지고 곧 따라잡을 수 있고. 난 이렇게 해서 그래요, 이거를.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공대 사람들이 들으면은 엔지니어들이 들으면 되게 싫어하는 얘기인데 이거 가지고 다른 친구들이랑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엔지니어 전공한 사람들이랑 이제 그냥 경제 쪽에 있던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 비즈니스 전공한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은 부딪히는 게 기술력의 차이를 되게 우수하게 두는 사람하고 마켓 쉐어하고 돈의 값어치를 우수하게 두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치킨 게임이 아니라 기술적 해자가 없다는 거는 간단하게 미리게이트 된다는 거죠. 마켓 쉐어랑 돈 가지고 금방 개발도 가능하고 치킨 게임 못하면 치킨 게임 해요. 이렇게 커다랗게 얘네들은 치킨 게임 하면 안 되죠. 지금 마켓 쉐어가 뭐 30%가 넘어가는데 치킨 게임의 의미가 아니라 기술적 해자가 없다는 거에 대답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정도의 마켓 쉐어를 갖고 있고 이 정도의 돈이 있으면은 누군가가 더 좋은 프로덕트를 냈을 때 그래서 얘네들의 마켓 쉐어가 떨어지거나 뭐 문제가 있으면은 곧 금방 개발이 가능하다. 가지고 있는 돈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네. 어떠세요? 제가 생각하는 우선 아마존은 이 주가가 나는 주가를 별로 안 본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주가가 앞으로 더 떨어질지 더 오를지는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런데 별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너무 관심을 안 가져도 안 되죠. 근데 이거는 아까 내가 이거 방송을 하기 전에 한번 미리 봤던 건데 아마존이고요. 3년 동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3년 동안 P/E 레이쇼는 이렇게 내려갔다. 여기서도 뭐 보여지지만 1년 아니 3년 뭐 1년 볼까? 마찬가지네요. 1년치만 봐도 그렇고 주가가 올라가도 주식 가격 P/E 레이쇼로 봤을 때 주가는 점점 싸지고 있다. 뭐 그런 느낌? 네, 근데 HOT님이 근데 이게 엔지니어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되게 싫어하는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뭐 예,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하다. 아까 내가 올려놨던 화면이 전부 다 어디 갔지? 하여튼 예, 그렇습니다. 프라이스랑 이 모든 펀더멘탈을 보면요. 지금 내가 몇 년치를 보고 있는 거죠? 5년치를 보고 있는 건데 주가랑 다른 모든 펀더멘털 나와 있는 게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예, 모든 게 같이 움직여요. 뭐 볼만한 건 다 보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뒤에 화면을 어떻게 끄는 거지? 그걸 모르겠네. 어떻게 끄는 건지. 아, 이게 디스콜트를 켜놨구나.
오케이. 아, 이제 속이 시원하네. 아까부터 저 뒤에 있는 화면이 마음에 계속 걸려가지고. 그러면은 그 페이스북을 한번 볼까요? 페이스북. 오늘은 여기서 이것저것 좀 찾아봅시다. 페이스북 실적 발표는 어떻게 나왔는지 다 아시죠? 페이스북 실적 어떻게 나왔나? 이건 마이크로소프트고. 내가 페이스북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나? 조사해놓은 게 없지? 내가 요즘 바빠가지고 안 했나 보네. 잠시만요. 페이스북 실적 좀 볼게요. 아씨, 눈에 안 보인다. 간단하게 정리해놓은 거 없나? 페이스북 데일리 액티브 유저가 7% year over year로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올라갔고, monthly 유저도 7% 올라갔고, 12%, 12%, 캐백스가 4.74 billion. 캐백스를 어디다 한 거지? 프린시플 페이먼트로 이거 캐백스로 잡은 거야? 캐백스 including capital expenditure including principal payment니까 뭐 그렇게 했나 보네. 캐시 64빌리언. 땡. 오케이. 이거 말고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게 있을 텐데. 나스닥에 들어가면 있겠죠. 오케이, 뭐 페이스북은 어떤가요? 페이스북 그냥 볼게요. 내가 페이스북에 대해서 분명히 2, 3일 전에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왜 내가 그걸 세이브를 안 해놨지? 내가 발표를 이 영상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오케이 12months EPS 이게 주가고 아까 여기서 보는 것보다 펀더멘탈 차트에서 보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였는데 EPS 프라이스 이렇게 보는 게 아까 더 좋아 보였는데 여기 보시면은 EPS 이렇게 가고 파란색 점선이 이제 프라이스 이렇게 가는 건데 뭐 어때서요? EPS랑 프라이스가 똑같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버는 만큼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얘네들은 딱 버는 만큼만 주식이 오른 거예요. 5년 전에 페이스북이 비싸 있었으면 지금도 비싸 있고 예전에 5년 전에 페이스북이 싸 있으면 지금도 싸 있는 상태예요. 네, 페이지로 뭐 프라이스랑 비교해볼까?
뭐 이건 프라이스랑 비교해 보는 게 아니긴 하지만 뭐 이거는 전혀 이렇게 비교하는 건 아닌데 그냥 프라이스 넣어봤어요. PG 봤을 때도 예, 뭐 이렇게 2019년도에 비해서 뭔가가 있긴 있지만 뭐 그렇게 비싸다? 지금 2019년도에 비해서는 약간의 프리미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1.4면은 용서가 되는 액수예요. 이게 왜 용서가 되는지 나중에 얘네들의 미래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프리미엄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할게요. 까먹으니까 페이스북이 지금 계속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제 온라인 광고 쪽에 그 인터넷 쪽으로 디지털 광고 쪽에 돈이 계속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페이스북에서도 실적 발표 때도 나오고 구글 실적 발표 때도 나오고 지금 아마존 실적 발표 때도 나오는데 그쪽으로 돈이 쏠리고 있다. 근데 거기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회사 세 개가 지금 얘기한 세 개 회사 중에 페이스북이 제일 큰 이득을 보는 회사일지도 모르죠. 아무래도 유저가 제일 많으니까. 뭐 이런저런 이슈가 있긴 하지만, 예. 그래도 그 뭐 28억 명의 유저가 있는데 지금 1년에 또 7%씩 늘어난다는 거는 되게 신기하죠? 사람들이 태어나가지고 그런 건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직도 늘어난다는 게 좀 신기하긴 하네요. 어쨌든 그 사람들한테서 이제 광고료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자주 들어가서 보기 때문에 광고료가 올라가고 많이 볼 수 있고 얘네들이 제일 뛰어난 게 페이스북이 제일 뛰어난 게 이제 타겟 해가지고 광고하는 거가 아마존이라든지 구글보다 훨씬 더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그 아마존이 이제 그 유튜브 같은 경우는 자기의 그 유튜브 시청하는 거에 따라서 선호도가 어느 정도 나타나긴 하겠지만 페이스북만큼 이렇게 딱딱 클릭해서 들어가는 것만큼 그렇게 잘 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네, 그것도 이제 구글에서 따라가야 될 부분인데, 네, 우선 광고 쪽으로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 하면 요즘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메타버스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페이스북이 메타버스 쪽으로 가는 것 같죠. 뭐, 나는 근데 메타버스를 해가지고, 뭐, 그게 얼마나 돈이 되고, 뭐, 그런 거는 잘 모르겠고, 메타버스가 그냥 광고의 한 수단이 아닌가, 난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메타버스가 옛날 싸이월드 같은 거 아니에요? 내가 무식한 소리 하는 건가? 싸이월드 세대가 아니신가? 네. 뭐, 하여튼. 그래서 메타버스가 뭐 어떻게 되게 인기가 있고 유행이고 하는데 그 메타버스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거랑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돈을 버는 거랑은 좀 이제 다른 부분인데 뭐 페이스북이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기술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뭐 기술이야 뭐 기술 좋은 회사 그냥 인수하면 되니까 페이스북은 그러면은 뭐 기술력도 얻는 거고 하여튼 뭐 어쨌든 광고에 접목시키는 메타버스라면은 상당히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근데 난 그 페이스북을 좋아하는 이유가 메타버스를 떠나서 나는 왓츠앱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페이스북을 좋아하는 이유가 카카오뱅크 뭐 아시잖아요. 지금 한국에서. 근데 나도 지금 그 질레라고 그러나? 질레라고 그 미국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랑 제피 몰건 체이스랑 뭐 이제 은행들이 여러 개의 은행이 모여가지고 어떤 앱이 아니라 어떤 그걸 만들었어요. 은행끼리 은행의 메인 시스템을 안 거치고 B2B로 P2P로 그 펄슨 대 펄슨으로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 소프트웨어를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각자의 앱에 깔아서 이제 은행들끼리 다른 은행 사람들한테도 돈을 보내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되게 사람들이 많이 써요. 뭐, 벤모도 많이 쓰고 그러지만, 그거 되게 많이 쓰거든요. 질레 같은 거. 그쵸. 근데 이제 왓츠앱이 되면은, 이제 왓츠앱이 우리나라의 카카오톡 같은 건데, 이제 거기서 뱅킹을 할 수 있으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꼭 뱅킹이 아니더라도, 거기서 수많은 뭐 간단한 트랜잭션이 일어나고, 그 트랜잭션이 일어나는 거 안에서도 어드버타이즈먼트가 엄청나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왓츠앱 안에서도. 네, 뭐 그래서 이래저래 지금 내가 왓츠앱을 왜 얘기를 하는 거냐면 왓츠앱은 내가 생각했을 때 이 페이스북의 밸류에이션에 안 들어있는 것 같아요.
왓츠앱으로 돈을 벌고 있지도 않고 왓츠앱에 대해서 신문에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왓츠앱이 돈을 벌기 시작할 때가 이제 그 페이스북은 또 다른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가격이 확 뜰 때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그런 거죠. 그러면은 아니 근데 내 얘기를 듣고 페이북을 사시면 안 돼요. 아니 우리 페이북이 떨어졌잖아요. 페이북이 비싼 주식인지 아닌지 그걸 보는 자리였거든요. 오늘 이 자리가 아마존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페이북을 갖고 있고 아마존을 갖고 있어서 이게 비싼 주식인가 아닌가 이걸 팔아야 돼. 이게 실적이 안 좋게 나오거나 뭐 페이북은 실적이 안 좋게 나오진 않았어요. 내가 기억하기로는 좋게 나왔는데 그 가이던스에서 그 실적 가이던스가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성장률이 저조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던 걸로 내가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방송을 했었네. 아, 뉴욕 언니님 이제 쉬시려고요. 뉴욕 시간이 지금 이러니까 11시죠? 근데 딱 이 시간에 이 방송을 하면은 딱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이 딱 몇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 중부분하고 서부분들. 예, 동부분들은 약간 좀 저녁 시간이랑 겹쳐서 애매할 수 있는데, 예, 딱 이렇게 방송 한두 시간 딱 하고 하면은 나도 그 에너지가 소비돼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잠 잘 올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그 오늘 이거를 보여드렸던 이유가 주가가 떨어져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언제 한번 그 강의를 할게요. 강추 강의를 하나 단기 투자할 때 하고 장기 투자할 때 하고 그 보는 그 주식을 보는 눈을 다르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언제 한번 렉처를 그 아주 짧은 강의를 5분짜리를 만들어 가지고 올릴게요. 나중에 올리면은 제가 강추해서 뭐 하나 올리면 꼭 보세요. 하여튼 오늘 이거를 하는 이유는 주가가 아마존이죠. 아마존이 주가가 떨어질 때 그 실적 때문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그럴 때는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왜 그런지 과연 이 주식이 싼지 비싼지 뭐 그런 거를 이제 봐야 되는데 그 싼 거 비싼지 보는 방법 중에서 일부를 오늘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서 서로 의견을 나눠보는 그런 자리를 가지려고 이걸 열었습니다. 예, 재택근무 좋죠. 어떠셨어요? 이런 거가 근데 도움이 되세요? 또 아마존을 들고 계신 분들 만약 불안하다면 오늘 내가 했던 얘기가 좀 안심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내가 본 걸로는 아마존이 전혀 비싸 보이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나도 아마존을 볼 때 결과를 안 만들어 놓고 결과를 미리미리 안 보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존이 비싸면은 비싸다라고 얘기하고 아마존이 안 비싸다 그러면 안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괜히 결과를 만들어 놓고 필요한 자료를 모아가지고 방송하기 싫어가지고 나도 준비가 많이 제가 하는 방송이 좀 그래요. 실적 같은 거를 가지고 방송을 볼 때는 약간의 리서치를 하자 한 10분 정도 방송 기간 10분 정도에 그냥 그 살짝 보고 가이던스 뉴스가 보고 뭐 그렇게 하는데 실시간 생방송 같은 거 할 때, 그 실적 발표 말고 예전부터 많이 뭐 할 때, 제가 모르는 주식을 물어보면은 그 자리에서 대답하는 거를 선호하는 게 준비가 안 돼서 좀 미흡해 보이고 어설퍼 보이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나의 생각을 좀 정확하게 내가 어떤 그래프나 어떤 뉴스나 뭐 어떤 거를 열었을 때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보고 해야지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드린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미리 알고 하면 훨씬 더 좋은 정보를 드릴 수는 있지만 내가 원하는 정보를 만들어 갈 수도 있어가지고 뭐 하여튼 그래서 네. 아유 그 HOT님 내가 나중에 그 단타랑 장기 투자랑 단기 투자랑 뭐가 좋고 나쁘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이제 마음가짐이라든지 하는 법이라든지 그런 걸 아주 짧게 간략하게 모든 주린이 분들이 그냥 딱 보고 느낄 수 있게 뭐 그래프도 없고 그냥 뭐 하나 클립 만들게요. 시간 나면 주말에 만들고 한번 그럴게요. 나중에 그거 한번 보세요.
네, M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홍보 이제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예, 오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예. 근데 뭐 이런 게 주가가 떨어졌을 때 이렇게 그 주가가 프리미엄이 얼마나 붙었나 비싼지 싼지를 같이 보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걸 한 건데 뭐 나중에 뭐 또 다른 회사는 이런 방법을 쓰나 안 되고 또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 다른 회사가 있으면 또 그때 가서 뭐 다른 방법을 하고. 예. 예, 회사마다 모든 게 똑같이 보면 안 되니까. 예. 회사의 특성에 맞게 봐야 되니까.